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7월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오, 기회를 주네요, 시장이. 예. 네. 사겠다고 하자마자. 네. 예. 그저께 간당간당하다고 했는데. 예. 3,200. 네. 얘가 힘든가 보네. 네, 오늘은 3,200이 조금 무너져서 3,184. 근데 저는 시장 보자마자 중꺾마.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개인이 보여줍니다. 5,400억 원 다 받아내주고 있는데 이거 안 꺾일 거 아닌가요? 아, 이 느낌이구나. 예. 안 들어간 사람이 나불나불 내는 게 꼴배기 싫은 게 약간 이 느낌이군요. 직접 살려고 하니까 이제 알겠구나.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예. 개인이 또 샀습니까? 네, 5천억 원을 샀습니다. 개인이 5,141억, 코스피에서만. 코스 닥에서는 1,600억 샀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외국인의 멘트 좀 할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도. 등장하셨네요. 대댓글에다가 네네네. 이제 외국인의 지금 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만 원래 평균적으로 한 3-40 정도 되는데 지금 4월 기준으로 한 31.8% 정도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생각해봤을 때 본질적으로 나아진다고 하면 30에서 한 40에서 더 위로 올라와줘야 될 룸이 엄청 많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데이터를 또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맥이 끊겨서 하나도 뭐 와닿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게 민준 씨가 얘기를 하는 옆에서 고개를 이만큼 이건 빨리 얘기하고 싶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김장현 본부장님이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기준으로 한 30%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으로 때려봤을 때 그래도 40%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 앞에 있는 탑 10이 아주 잘 나갈 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식으로 잘 나갈 때는 그런 중심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30% 후반대 이렇게. 근데 아직은 그게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우세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앵커님 얘기한 대로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아주 세지는 거지. 개인만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오늘 1% 빠진 장에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개인들의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못난 이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수급도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좀 잘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이긴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중국 화장품, 또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 뭐 그런 쪽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전일 미국장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도 좀 잘 들어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이 좀 쉬어간 느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었던 쪽은 차익이 나오고 그 수급이 조금 위치가 낮은 쪽으로 순환매를 도는 듯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오늘 아까 어떤 분이지? 삼성만 가는 장라고 하셨거든요. 삼성만 가는 장. 이게 얼마만인가요? 그렇지. 그러네.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은 그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인 것 같고, 어제 민준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그 선고도 있으니까 요게 또 탄력을 받아서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요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한 거예요? 저도 사면 안 돼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 뭐 관찰하는 입장에서. 사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어제 비트코인이었잖아요. 오늘은 좀 삼전으로 마음이 살짝 바뀌었는데. 삼전으로 살짝 바뀌었다. 오케이.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소비자? 사실 저는 네. 어제 산다 그랬을 때 네. 마음에서 뭘 살려 그랬냐면 이오테크닉스. 네, 이오테크닉스,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것들 이제 사고 싶거든요. 네. 지금 사라 그래도. 네, 왜냐면 오른 거 사면은 그냥 한순간에 증권주처럼 어떻게 손도 못 써, 저거는. 증권, 은행 뭐 이런 거. 네, 막 떨어지는데 맞아, 저거 언제 떨어지지? 얘기했잖아. 증권, 은행 한번 올라가고, 증권 이제 올라가고, 보험 올라가고, 이제 끝물이 아닐까 오케이. 이랬는데, 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 오른 거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그 메이크센스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소부장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키 맞추기 게임에서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3년 4년도 달리 그 종목이 10개면 한 8개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한 3개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걸 찝는 게 어려워. 근데 본인의 겉 필링을 본능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잘 찝으면 돼요. 이오테크닉스가 됐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수페타시스나 유진테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하도 물어보시길래 네. 그것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확률이 아마 3할 정도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10개 중에서 3개 정도밖에 안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오르는 건 잘 오릅니다. 아,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0개 중 3개를 잘 고르면. 아, 고르면. 그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돼요?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 정령한 건 아니고 제 감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고 삼성전자 아까 수급에 대해서도 잘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안 오르고 아직 순환매가 뻗치지 않은 곳에 이제 한 군데가 네.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된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네, 근데 뭐 저는 반도체를 계속 좀 좋게 얘기 드려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심, 2심 둘 다 무죄 나왔으니까 3심,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가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M&A도 하고 현금을 조금 더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H20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규제 좀 풀리는 것들도 삼성에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 67,000원, 8,000원까지는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리고 그게 제가 봤었던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봤었던 제일 마지막 가격대가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 부분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램 뭐 범용이라든 이런 것 쪽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또 HBM 생태계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뭐 7만 원대 진입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분위기가 좋으면 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좀 대형주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 이게 뭐 언제나 업이랑 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쭉 몰고 올라갔으니까 네. 그런 종목보다는 아직 다른 신선한 또 재료가, 프레시한 재료가 남아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가고 나머지 돈들은 순환매로 좀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삼성전자도 그 좋아하는 차트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화면에 나오나? 삼성전자도 뭐 안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꽤 저 올랐어, 5월달 말에 54,000원부터 64,000원까지 쭉 올랐고 좋아하는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딱 이제 물량 넘어가면 된다라는 요 차트. 네. 요거. 오늘 내일이 중요한 날이네. 딱 걸렸잖아요. 네. 여기 지금 64,000원. 이게 64,000원이 작년 9월 때 9월 26일 뭐 요때 가격대라서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 또 매물대가 또 쌓여 여기 또 매물대가 또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예. 삼성전자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시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땡땡땡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32184 드가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로리님께서 네. 지금은 3전을 사야지 이렇게 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미코코님이 AMD 때문에 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미그나이시님은 휴대폰 아무리 팔아봐라 무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현희님이 엑시노스 발열만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존버님이 땡땡땡 모찌님, 지영님, 권태영님 들어오셨고요. 다다님, 네. 지강이 아빠님, 네. RMBM님께서 시장도 날씨도 다 꿉꿉합니다. 와이프한테 보일러 틀라고 했어요. 땡땡땡. 네. 저기 MSG가 좀 들어간 것 왜요 같은데. 왜요? 보일러까지? 아니요, 근데 제습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진짜요? 분들 많습니다. 어. 예. 저도 그 에어컨 제습으로 틀거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소울님님 네. 장에 안 가면 어때요? 나날이 미모 고점 갱신하는 민트가 있는데. 어머나. 이거 왜 읽어줬어요? 몰라, 뒤에 못 봤어. 근데 읽다 보니까 와버렸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뭐 댓글 있을까요? 땡땡땡 좋은 종목을 고르고 사고 버텨라라고 김자손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아그부님은 저렇게 오른 걸 왜 사? 하고 오른 거는 사지 말자. 어떤 거 올랐지? 그거는 이제 아그부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감 시황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거의 8,200억 사주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이 많이 나오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일단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3,18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9%,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RTO젠이 특허 이슈로 올라서 81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18조고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또 한 3조 정도가 훅 줄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5조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7조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좀 많이 쏠리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장 막판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다시 좀 돌린 것 같아요. 한 4천억 정도 팔고 있었는데 1,1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물이 나가던 게 조금 돌아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선물의 매도가 강하니까 이제 기관에서 금투가 좀 따라오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 선물이 누적이 마이너스 2조에서 0조 사이를 계속 박스를 만들다가 오늘 확실하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 선물 매도는 2조 3천억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럼 선물이 2조 정도 더 나오면 지수는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 최악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예탁금도 되게 많고 눌리면은 개인들이 열심히 또 사줄 거라서 생각보다 막 엄청 무섭게 떨어지려면은 미국 증시도 폭락하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수급이 이탈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진 않다. 그래서 뭐 떨어져도 좀 쬐끔씩 떨어지면서 좀 부담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요번에 CPI 데이터 발표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둘 다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8원 9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게 이제 1390원대 넘어가면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요 환에 대한 좀 관심을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미니 지수는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PI 데이터가 오늘 좀 좋지 않으면 또 관세 부담감에 따른 물가 전가가 좀 있어서 뭐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마감을 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매일 저희가 2번씩 시황을 하니까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지만 어쨌든 3,000에서 3,100 올 때도 좀 쉬면서 왔고 3,100에서 3,200 왔을 때도 지금 조금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전통적인 투자자들한테는 3,000선 위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오반 건가? 너무 많이 달려왔나? 이런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100이랑 3,200 사이에서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 김장근 본부장님 먼저. 네, 제가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H20하고 그 엔비디아 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약간 경계감을 좀 한 20-30%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실현하고 조금 관망하고 경계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시기적 아니면 지점적으로 왔을 수도 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표출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미국의 언서틴티가 계속 있으면은 뭐랄까 약간 기간 조정 이 정도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갖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는 아까 굉장히 그러니까 종목을 좁히는 게 아니고 잘 실렉션해야 돼, 잘 매주해가지고 네. 이렇게 안 하면은 물리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그렇게 했냐면 이게 그런 그 언서튼티의 그 경계감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이 주가에서는 더 이상 안 사요.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 사고 관망한다. 있는 거 갖고 즐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그냥 있잖아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네.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는 내려갈 때만 사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안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85% 갖고 즐기고 가만히 있는다.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계감만 좀 갖고 있다. 이렇게 경계감만 좀 갖고 있자. 보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약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키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나오고 또 차익이 나와서 좀 눌려 있었던 산업군들이 다시 좀 기지개를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도 사실 하이닉스는 계속 가는데 삼성전자 잘 못 갔잖아요. 삼성전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잘 안 가던 산업군들을 올려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해요. 왜냐면 바이오도 좀 안 가다가 알티오젠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와 버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맞춰 버리면 저는 되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부장들도 안 움직이다가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근 이틀 동안에는 애플의 그 폴더블 관련해서도 또 급등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던 종목군들이 많이 요즘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 유지가 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AI 쪽 인프라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애인데 지금 이거를 만에 막 급등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 파이넴텍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애플 말 그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틀 만에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얘도 주가가 완전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예요. 네.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폴라리스 세온도 마찬가지로 밑에 박혀 있는 애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올라오는 애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밑에 박혀 있다가 청담 글로벌도 보세요. 밑에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면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좀 자금의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닐까? 덕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던 애가 올라오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목선 뚫으면 좀 급등 나오는 것들도 있고 노바텍이나 뭐 히토리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밑에서 급등하는 애들이 상위에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존의 주도주에서 잠깐 요런 대로 이제 즐기면서 이슈 몰이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다시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거나 했을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 흐름을 타려고 하다가 만약에 매매가 엇박자 나버리면 진짜 힘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맞아요. 네. 요럴 때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노님 말은 저렇게 이슈 올라가는 애들을 엇박자 내면서 따라가자가 아니라 저런 현상을 보니까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그대로 있다. 요 뜻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슈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슈 매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나 히토류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새벽에 미국장을 열심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한 종목군들 추리면 충분히 오늘은 이런 산업군들을 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매일 맞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매매가 가능하시면 하시면 되고 그런 매매가 불가능하시면 철저하게 이쪽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주도주나
좀 산업이 좋은데 수급의 이슈로 좀 빠졌던 종목군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그거를 좀 차분히 좀 눌렸을 때 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매일 돈 번다는 거를 배에 아파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내가 매매를 하는데 제가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네. 벌어도 다음에 거의 대부분 토해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마 그러실 게 많을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고 좀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묵직한 산업을 좀 많이 떨어지면은 매력적인 가격에 다시 주워보자. 왜? 걔네들은 산업이 당장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아직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나온 이슈들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뉴스를 여쭤볼 텐데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CPI 두 분 다 이제 주목을 하셨던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의 6월 CPI가 반등했다. 근데 트럼프는 물가 낮다. 금리 내려라. 금리 몇 내리라 그런 줄 알아? 몇이요? 3%포인트 내리래. 와. 300bp를 내리래. 300bp. 이것도 지금 조정하는 거야. 타협하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일단 지르는 거야. 지르는 되고 거야. 안 되고. 네.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중단했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 이제 CIA 국장이 있어. 국장이 옆에 자리에 앉았어. 카메라 안 잡히는 줄 알았나 봐. 트럼프가 막 어쩌고 해서 그럼 무기 지원 중단을 누가 결정을 내린 거야? 기자가 막 물어봐. 옆에 있는 아저씨. 나도 몰라 이래. 근데 국장이 옆에 그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막 말 바꾸는 사람 있으면 밑에 직원들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네. CPI가 나왔어요.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CPI가 2.7%로 나왔고 시장 예상치가 2.6, 5월과 4월이 2.4, 2.3이었으니까 네. 요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그리고 전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월 대비해도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라는 분석이고 이게 어떤 전문가는 이번 CPI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물가 낮다. 연준 금리 인하해라. 연준 금리 300bp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국채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뭐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이 코어 CPI, 네, 코어 근원 CPI는 2.9 상승했는데 지난달 2.8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코어 CPI가 컨센서스보다 좀 낮으니까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CPI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체로 부합인데 또 보면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전가를 다 시킨 건 아니고 지금 약간 보이는 게 뭐 가구, 장난감, 의류 이런 거는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관세의 영향. 그죠. 네. 가격을 전가시켜서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쳤고 CPI가 올라가는데. 근데 반면에 큼지막한 게 있잖아요. 자동차, 신차건 중고차는 가격 전가를 못 시켰어요. 별로 수요가 안 좋은 거예요. 수요가 먼스로 빠지고 YOY로 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시킬 만한 거는 반영시켰고 사람들이 장난감하고 의류 이거는 확 그 관세 전가시킨다고 안 사고 그러진 않아서 전가시켰는데 자동차 영향이 있으니까 전가를 못 시킨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액션도 취할 수가 없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근데 이제 PCA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왜냐면은 외식이나 의료, 그다음에 뭐 개인 서비스, 가구, 뭐 이런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전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꽤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7월에 윌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키워 넣어 있는 상황인데 요 데이터 발표한 다음에 이제 패드워치 툴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보시면 예. 9월도 지금 거의 반반 치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7월은 한 5% 정도? 7월은 그쵸 동결이 거의 95.4 정도. 동결이 네, 95, 9월은 반반. 거의 반반. 네. 원래는 높았나요? 원래는 훨씬 높았죠. 훨씬 높았는데.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본격적인 정가가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들에서는 분명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쨌든 PC 데이터를 끌어올리게 되면 특히나 코어 PC를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는 올해 없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방향과는 정말로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데에서 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외 IB에서도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300pp 낮추라고 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연준을 괴롭히는 또 칼춤을 출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관세에다가 또 연준 건들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좀 불안감을 만들어내면 채권을 또 팔겠죠. 네. 그럼 채권을 파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막 팍팍 올라가요. 그러면은 시장 부담 생기고 또 차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서 지금 실적이 뭐 스타트를 잘 끊었냐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조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된 것 같고요. 오늘 PPI까지 나오고 나서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많은데 만약에 그들이 또 되게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뀐다 이래버리면은 아 금리 인하 뭐 애매하네 9월도 힘들겠네 이 생각이 들면은 기술주의 탄력이 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물론 H22 덕분에 올라서 그나마 시장을 지키긴 했는데 만약에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그거를 되돌려 버리면 시장이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CPI와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분명히 시장에 녹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은 시장도 좀 한번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케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가 1% 가까이 빠졌는데 네. 니케이랑 상해 종합은 방어를 잘했어요. 그러네요. 0.04, 0.0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졌다. 그럼 이유를 조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정책 모멘텀이 약간 약발이 슬슬 다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이거를 외국인은 왜 계속 안 살까? 맞아. 지분율을 왜 안 올릴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얹어봐도 됩니까? 아이디어는 있죠. 아이디어 있으세요?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늘 빠질 거는 화장품도 많이 빠졌어요. 화장품. 화장품도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초반엔 좀 좋았잖아요. 뭐 그러다 하다가 이 시즌에 확 나간 거죠. 달바 보세요. 달바 9% 빠졌을걸요. 그래요. 달바가 달바 가장 글로벌. 핫했잖아요. 9.2% 빠졌네요. APR도 좀 웬만큼 빠지고 웬만큼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을 겁니다. 이 시즌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 금융. 은행이건 증권하고 다 대체하면 4~5% 이상 빠졌잖아요. 우리금융. 이것도 일단은 이익 실현이라고 봐요. 차익 시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일단 반도체가 오르잖아요. 그럼 일단 어디서 빼야 돼요. 어디서 빼야 돼서 고여야 되니까. 그거만 있는 거 아니 그런 것도 겹쳐서 아까 우리 보는 데 얘기했지만 순환매 성격도 있어서 이거 빼고 저거 사고 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계감은 있지만 이게 추세에 바뀐 거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좀 경계를 한다. 경계한다. 근데 막 들어가는 건 이제 조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은 확인하고 들어오니까요. 확인하고. 진짜 땅땅땅 모든 게 다 돼서 되는 거 확인하고 우리 장이 아마 3,300 모든 게 우리 반영하면 우리 3,300까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진짜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 사도 그때 사고
그다음에 아까 뭐 지주를 사든 뭐 사든 그때 사고 음. 야 얘네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이 쌓인 게 20년 동안인데 그게 금방 안 바뀌거든요. 우리 맨날 보니까 그 나아졌다고 난리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아니면 맨 마지막으로 진짜 매크로가 미국의 금리 인하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빠질 때 더 좋은 자리에 살 수 있는데 좀 안달날까는 아니죠.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도 있어요. 보노님? 우리나라가 좀 더 빠진 거는 저는 좀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건 다 나왔잖아요.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후발로 좀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이들 종목군들의 약간의 배당률도 좀 문제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좀 살려면 저는 결국엔 수출과 환율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제가 이 화면이 안 켜져 있구나. 그 최근에 코스피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네. 한 10거래일 정도 보면은 3일 정도 빼고 다 샀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사실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요 화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요즘에 조금씩 물량도 줄어들고 조금씩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35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1300원대 초반까지만 빠지면 참 좋겠다. 외국인들 막 팍팍 들어올 수 있겠다. 요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일단은 환율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펀더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PER 선행으로 했을 때 뭐 13배 뭐 이렇게 줘가지고 막 4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되려면 실적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세를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19% 20%씩 때리면 지금 최저가 약간 19% 20%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치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뭐 안 됐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과연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질까?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동차도 그렇고 방위비도 그렇고 이게 막 오피셜로 막 엄청 떠드는 건 아니지만 방위비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일본이랑 제일 오래 가는 건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자동차 많이 팔잖아요. 제가 알기로 점유율 3등인데 뭐 그러면은 관세를 과연 자동차를 또 풀어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주요 수출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살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뭐 아무리 이렇게 주식수 소각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좀 조정 나고 관세 끝나고 들어와도 그들은 급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더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찾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꼭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걔는 돈도 많고 나눠서 해도 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할 건데 지금 이 순간에 꼭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런 괴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랑 이제 생각하는 결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니까 네. 관세와 정치의 영역에서 캡이 딱 막혔다. 그러니까 상단이 좀 막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우파 대통령이 네. 감옥에 갔어. 그리고 좌파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어. 근데 트럼프는 그 우파 대통령이랑 친한 거야. 그래서 좌파 대통령을 싫어해. 대놓고. 그리고 이 서한을 보내는데 서한에다가 너네 우파 대통령 내 친구니까 재판하지 말고 풀어줘. 이렇게 관세 서한에다가 씁니다. 트럼프가. 진짜? 썼어요. 그게 브라질이에요. 지금 진짜? 브라질이 그래서 내정 간섭이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관세를 50% 때려 박았어요. 아, 그게 제일 높아요. 그거였어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트럼프 보우소나로 이게 우파 대통령이거든요. 재판 열리면 안 돼. 그리고 좌파 대통령 지금 룰라가 당선된 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서한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다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얘네만 너네 부정선거지 보우소나로 이 풀어줘 라고 하면서 그는
매우 존경받는 대통령이야라고 하면서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상황이 매우 흡사해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우파고 좌파고 이 부정선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정권자인 이 트럼프 또라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사였던 이제 형사의 그 대사였던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접견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작년부터 계속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주장하는 거에 동의하건 안 안 하건 하던 간에 그 이슈가 부정선거가 있건 없건 모르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야.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뭐 5천 만들겠다 4천 간다 뭐 떠들고 무슨 저기 뭐야 분리과세니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트럼프가 그래? 너네도 그러면은 관세 쳐먹어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가냐고. 기업들이 일단은 미치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풀어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그럼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브라질은 그냥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안 사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3,200에서 캡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하나의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근거 없는 너무 멀리 간 뇌피셜입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그것도 뭐 저기 시나리오로서 완전히 배제를 하면 좋은데 먼저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얘기는 사실은 당선 직후에도 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익이 자동차 20% 맞고 뭐 반도체 맞고 하면은 이 전망이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PER 개념으로 내년도 이익을 땡겨서 PER이 싸다고 하려면은 3,500 가려면은 뭐라 그랬죠? 내년에 이익이 한 15% 이상 가야 되는데 관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이익 전망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3,300, 400 가다 보면은 목이 숨이 턱턱 막혀요.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관세가 해결이 돼야 돼요. 15%건 20%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한 게 H2T가 어떻고 HBM3가 어떻고 뭐 신제품 어떻고 이거는 사실은 곁다리란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시나리오로 포함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브라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냐? 있지요. 근데 그거 대다수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장이 좀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프로핏 테이킹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힘이 좀 빠져주기를 그래서 더 좋은 엔트리 포인트를 찾으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네. 네. 잔잔했던 채팅창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아주 뜨거워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요. 이런 현상이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우리한테 또 난리 칠지 누가 알아. 아니 뭐 주한미군도 뺀다 안 뺀다 이러다가 상원에서 한번 제동 걸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어제예요. 네. 그리고 정정 보도를 드리면 네. 오늘 이제 모스탄하고 윤 대통령 접견이 또 차단됐네요. 뉴스가 내란검에서 있었네요. 차단했네요. 업데이트. 예, 어제까지 제가 새벽에까지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번호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19% 20%만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은 관세가 없습니다. 진출하면 완전 소위 말하면 사기죠.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대미 수출도 높은 상황이고 사실 좀 뭐 조선이나 뭐 변압기나 이런 쪽은 의존도가 좀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니까. 근데 뭐 사실 다른 쪽들은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꼬꾸라졌을 때 뭐 정부가 열심히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게 뭐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일단 쉽지 않고 아시겠지만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금 가격
건물 가격 이런 것들이 평균치로 이렇게 계산이 다 돼 있어요. 한 5년 전과 대비해서 대부분 다 3배가 올랐는데 음식 가격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한 30-40%는 기본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소득이 30-40%가 안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치면은 내 가처분 소득이 30-40%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소비는 아무리 돈을 뿌려도 살아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뿌리는 동안에는 되는데 그 다음에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수가 일단은 우리나라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수출에 상당히 의존이 될 수밖에 없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데이터가 잘 만들어주고 있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세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우리가 속 시원하게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찔끔찔끔씩 이렇게 간 보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네요. 네. 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서 예. 10장생에 이제 제가 추가돼서 11장생이 될 예정입니다. 예. 대단히 일단은 뭐가 됐든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색깔이 없는 사람, 무색이다, 무색, 무맛, 무취. 예.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아니에요, 무색, 무취, 무맛입니다. 예. 그래서 나와 있는 이제 뉴스들을 종합해서 외국인은 왜 안 살까 생각을 해 보니까 맞아. 예.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정도는 뭐 썰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제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제가 지금 불을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예. 기름은 붓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미국의 5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어. 예. 아 우리 또 이제 클로징 벨은 가족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맞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불편하시면은 또 그럼 예. 불편한 마음을 싹 한번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요? 청소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얘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 그건 제가 밉잖아요. 아. 그럼 떡 하나 사주셔야지. 그렇죠. 예, 일단 갑시다. 청소부터 싹 한번 하고 갑니다. 네. 다이슨 청소기 가지고 왔는데요. 다이슨 V8 무선 청소기입니다. V8 본체 청소 툴 구성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청소기인데요. 네. 여기 아마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쫙 빨려 들어가는 흡입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정상가가 비싸요, 이거. 다이슨 코리아 정품인데 33만 8천 원. 오. 네. 여기선 제가 말 실수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품 가쪽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정품이 맞습니다. 예. 다이슨 V8 무선 청소기 정품 저희가 핫딜가로 33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그냥 쫙쫙 빨아들이면 돼요. 꽂아 놓으면 되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과자 그냥 쫙쫙 빨아들이고 뭐 카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환풍기 뭐 틈새 그냥 쫙 하고 한 번에 쫙 먼지 빼버려. 예. 흡입력은 진짜 다이슨이 흡입력은 진짜 최고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선도 예. 없고 너무 편합니다. 네, 115A와트의 흡입력 최대 40분 사용 가능하고요. 정품을 이제 받으면 네. 등록을 합니다. 그럼 2년 동안 무상 보증 다이슨 코리아에서 딱 해드려. 오. 선착순이고요. 100대 한정 수량입니다. 이거 얼마 네.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슨 청소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네. 저가 정말 미우시다면 맛있는 떡으로 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달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신에 떡 하나 더 준다고 2+1으로 갑니다. 더 주네요. 카스테라 호박 인절미를 2팩 사시면 네. 꿀 찹쌀떡을 한 팩 드립니다. 맛있겠다. 예, 카스테라 호박 인절미 600g 2팩 들어있어서 1.2kg고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유통기한이 넉넉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꿀 찹쌀떡 240g. 여기 있네요, 사진이. 맞습니다. 예, 그 겉에가 꿀이 발려져 있어가지고 네. 엄청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240g 한 팩을 또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원래 정상가가 42,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핫딜가로 29,800원. 와. 네, 총 몇 개입입니까? 60개입이네요. 48개. 60개입. 두 팩이 48개입. 거기다가 12개 더. 맞습니다. 12개에서 60개입해서 29,800원. 100% 국내산 쌀, 계란 카스테라 꼬물, 달달 플러스 고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꿀 찹쌀떡과 카스테라 호박인절미 귀빈정 떡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네, 싹 한번 정리했으니까. 저는 이제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민트한테 제가 이거를 넘겨드릴 테니까 민트가 떡 안 주는 거였어요? 예? 떡 안 주는 거였어요? 떡은 저희가 아침에 다 먹어버렸어요. 오늘 안 나오는 거 꼭 못 주더라. 짜증나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거기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입 닫으시고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특징주하고 이렇게 쫙 하면 됩니다. 네, 언제 또 끼어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있는데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갈까요? 상승 섹터 보러 갈까요, 번호님? 네, 상승 섹터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요. 그래도 뭐 지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화장품은 엇갈렸어요. 그 이제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쪽들은 나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전통으로 최근에 좀 강했었던,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달바도 그렇고 이제 수출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쪽들은 대거 좀 빠졌다라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변압기 지주, 소부장, LNG 화장품, 지역 화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소부장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삼성과 그를 비롯한 소부장들 오늘 강했습니다. 이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일단 여쭤볼게요. 갖다 붙이면은 삼성하이닉스 이익이 좋아지고, 그거 이유 중에 하나는 H2원티도 어쨌든 새로 생기는 거고, 없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소부장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저께 너무 많이 오른 신텍 같은 거는 약간 조정을 받은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 개념에서 보면은 소부장에서 뭘 찾겠죠. 근데 넘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실력이 좋은 거, 실력이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찍었고, 제가 한 좀 몇 주 된 것 같은데 유진테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어텐션 가는 거예요. 이오테크닉스는 사실은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27년까지 보면은 싼 거고요. 이제 그렇고, 유진테크는 아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는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뭐 누가 여쭤보는데 뭐 하나마이크론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고, 뭐 주성 물어보고, 뭐 다른 것도 물어보고, 한미반도체도 가다가 말았잖아요. 다 각각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동참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해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삼성전자 아까 전에 그 외국인은 어떤 결과를 보고 들어온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삼성전자에 오늘 외국인이 한 3,700억 원 정도 사줬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꽤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삼전은 이 엔비디아 요 뉴스가 쾅쾅쾅 딱 쳐주고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반등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온 거 좋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보면서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들어오면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그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거 얘기할 때도 HBM4하고 파운드리 얘기하게 됐는데, 관계없이 외국인이 빠져나간 게 2억 4천만 주 정도, 2억 얼마야? 2억 몇천만 주 빠졌거든요. 이런 쪽으로 따지면 이게 아까 우리나라 얼마였지? 아까 외국인 지분이 32%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37%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지분이 53%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지금 50%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한 500만 주씩 요즘 한 3일 들어왔으니까 이거 빼고 한 50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은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지면은 아마 9만 원 갈 겁니다. 다 채워질 정도로 뭐가 확실하면 그게 뭐냐? 아까 H2원티도 좋고 다 좋지만은 뭐 소캠도 좋고 다 좋지만은 HBM4에서 콜라고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에서 수율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컴비네이션의 두 개가 되면은 HBM 훨씬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마 8만 원 애널리스트 7만 원 후반도 부른 게 목표 주가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면 그때 외국인이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멀지 않은 분기점이 9월 10월에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 1년 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건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상승 섹터 다시 보면 본호님께서 좀 짚어주고 싶으신 거, 아니면 오늘 이유가 있거나 또 앞으로도 또 좋게 보시는 섹터 있을까요? 일단은 변압기이고요. 변압기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어제도 이제 변압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효성중공업이 꺾이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땐 나머지 애들도 계속 좀 달려줄 것 같아요. 사실 효성중공업이 쉬더라도 HD현대나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아까 이제 제일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어요. 거의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막 튀겨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 AI 인프라 관련된 이슈로 좀
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관세 영향을 받더라도 트럼프 1기 때는 관세를 진짜 세게 맞았던 산업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고객사가 어쨌든 가격 부담을 받을 거고 그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뭐 좀 거기서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기업에서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변압기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변압기가 초고압 변압기, 뭐 특수 변압기까지는 되게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도 올라서 어제 저희가 100만 원 넘었다 했는데 106만 6천 원까지 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 이슈가 있을까? 당연히 오늘 변압기가 좋았긴 했지만 봤더니 MSCI 여기에도 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8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쫙 가열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있으면은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전 정도까지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이 요게 밸류가 좀 목에 차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뭐 13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치면은 아직도 상방이 한 20-30%는 열려 있으니까 요즘 수급이 또 워낙 강하게 쏠리는 쪽들은 시원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네. 얘네는 아직 눌린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요번 달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월봉상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라 이제 조금 뭐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요번 달 지나면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조정을 뭐 나머지 쪽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MSCI도 분명 좋을 때는 또 긍정적인 수급 역할을 하니까 네, 그거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혹시 저기서 짚어주실 거 있으신지, 아니면 화장품도 오늘 약간 저는 흐름이 빠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엇갈렸잖아요. 예, 빠진 것에서 얘기를 하면 소부장 얘기해서 됐고, 변압기는 거의 동감하고, 좀 더 가면은 약 목이 찰 수 있다는 것도 동감하고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오늘 코멘트, 올린 거에서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빠진 거에서 코멘트를 해드릴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소부장이랑 본부장이랑 누가 더 센 건가요? 소부장, 본부장이 세죠. 본부장이 더 셉니까? 소부장은 작잖아요. 그럼 본부장이 설명하는 소부장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을 얘기해 봐요. 종목이요? 다 얘기해서 할 얘기 없잖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본부장이 세네. 네. 본부장이 세네. 공간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공을 뺏겨버렸습니다. 본부장이 대단히 세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락 섹터 볼까요? 하락 섹터로 가시죠.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권은행, 2차전지 바이오, 엔터. 오호, 증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던 증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번호님께 여쭤볼까요? 아까 이제 지주가 조금 힘이 빠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지주, 증권, 은행 중에서 어쨌든 일부 종목은 아직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려면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시가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을 똑같이 주고 오히려 늘어나면 또 맞춰서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배당을 맞춰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처럼 뭔가 아까 이제 제가 높은 거에서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쪽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력 산업 그 수급이 금투가 일단 많아요. 금투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연기금이 많이 담았거든요. 금투는 단기 조정 나오면 물량 많이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증시가 3,500, 4,000 가면은 당연히 증권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로는 괜찮은데 단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까 이제 뭐 관세든 뭐든 해서 상방룸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 트리거는 조금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하장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나 이번에는 헛발질 안 한다. 나 진짜 제대로 한다잉. 논리적으로 빌드업 합니다. 엔터.
엔터 이제 봐야 된다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나 안 빨지 잘한다. 나 지금 한번 제대로 한것 슛 제대로 들어가. 자, 왜 그러냐? 예. 자, 하이브의 방시혁 리스크 때문에 하이브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항상 엔터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오너가 뭐 어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이 주가는 빠지지만 계속 쭉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다시 오히려 올라가요. 전고점을 넘어서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방시혁의 하이브 리스크 솔직히 방시혁 하이브 저거 뭐 없어도 되지. 하이브에 방시혁 방탄 있고 뭐 다른 다 있는데 방시혁이 뭐 해? 사실 미국 가서 놀러 다니지? 그렇잖아. 맞잖아. 세연이랑 놀러 다니잖아. 됐고 JYP 뭐 네. SM 이런 것도 눌려 있는데 자 8월달 되면 이제 관세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7월 마지막 주만 돼도 관세가 이렇네 저렇네 어디가 피해 보내 실제로 한 해 만에 얘기하는데 엔터 그런 거 없습니다. 무풍지대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 시진핑도 이제 에이펙 온대잖아. 그러면은 가을이야 또. 그러면 이제 버스킹하고 공연하고 피크닉 다니고 페스티벌 해야 하면서 맞네. 그때가 시즌이란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엔터가 여러모로 쭉 한번 쫙 이렇게 그때 이제 방탄도 완전체로 컴백하지 않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하이브 그래서 방시혁 이슈랑 방탄 이슈랑 이제 오프셋이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이브 이제 완전체 와가지고 막 다들 노래 듣고 김정일 본부장님이 BTS 최고입니다. 딱 그때 이제 딱 9월 10월 되면은 이제 엔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제대로 제가 슛 한 방 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빌드업 잘 해주셨는데 질문은 그건 거잖아요. 엔터 잘 갈 거죠. 이건데 답 들어봅시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답을 좀. 네.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좋긴 좋아요. 좋아서 그 말씀해주신 그 로직대로만 되면은 사실 엔터가 되게 좋기는 한데 최근에 엔터가 이 7월 2일 정도에 고가를 찍고 좀 조정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채널에서는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돌리면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추세를 안 깨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추세를 안 깨면 지금 오늘 중국 소비주들도 움직이고 중국 관련된 종목군도 이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나 SM이랑 디어유는 중국 관련된 이제 뭐 QQ뮤직이랑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어서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추세 깨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조정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매우 부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엔터로 좀 관심이 갈 만한 요인은 많아요. 그래서 좀 너무 짧게만 놓고 보지 않으신다면 엔터도 되게 좋은 산업이긴 합니다. 왜냐면 SM도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7만원, 18만원까지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높아지고 있고 디어유도 목표 주가 상향이 꽤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전처럼 같은 스토리로 갈 거였으면 오늘 사실 눌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니어서 약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전처럼 이게 같은 패턴 주식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건 딱 그 계절성 관련된 계절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같은 이슈가 반복되더라도 한 번씩 꼬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누군가를 털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한번 물량을 털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기술적인 라인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진입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재료는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따져봐서 접근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참 어려워요. 다른 거 기술 배워야 되나 봐요. 어렵네요, 방송이 이게. 그래도 포인트를 잘 안 해요. 명액만 얘기하면 채팅망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이재석이 재미있는 게 아니네, 이게. 김장현 원장님, 저 하락 섹터 중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다고요? 아까 달바하고 달바 많이 빠졌고 APR은 조금 빠졌죠. 근데 다 APR은 어제 빠지는데 다 밸류에이션에서 목이 조금 왔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주고 가요. 이렇게 많이 빠질 때 회사를 진짜 좋아하면은 저가 매수를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제 APR은 저는 손을 놨고요.
근데 손을 놓는 순간이 언제냐면 PER이 25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배가 막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달바 같은 건 21~2배 딱 되니까 어저께 목에 왔다 싶었을 때 지금 오늘 조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10% 이상 이내로 확 들어오니까 이제 헐떡헐떡 걸리는 거거든요. 20만 원.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뭐 근본적으로 회사가 문제돼서는 건 아닌데 그래서 들어가려도 그 조정 받을 수 있겠구나. 밸류에이션 그 PER 20배, 25배, 그다음에 목표 주가 10% 이내면은 거의 여전히 한 번씩 맞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번호님한테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높이 올라간 거 말고 낮은 것들이 지금 오늘 툭툭 튀기 시작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이 지금 쉬어가는 애들을 조금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하락 섹터에서도 잡고 싶은 그런 섹터가 있으신가요? 뭐 증권이나 이런 거는 좀 시간 두면은 잡아볼 만할 것 같고요. 뭐 아까 엔터도 스토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라서 조금 뒤로 넘기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연기금 수급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뭐 이제 퀀텀스케이프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은데 뭐 일단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에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할 것 같고요. 바이오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좀 올랐는데 네. 이게 원래 알테오젠도 좀 빠지다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ALT-B4 요거 특허 물질 등록을 해서 이제 그 특허 관련된 리스크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오늘 좀 좋았는데 뭐 이렇게 산업 떨어지는 산업에서도 좀 그렇게 이제 좀 잘 주목될 수 있는 뭐 바이오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랑 산바를 제일 많이 좀 강조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꼭 산업으로 안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 산업에서는 정말 베스트지. 요런 것들은 보셔도 괜찮지 않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하나씩을 산업마다 하나를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저는 바이오에서 빠진 거 중에서 바이오 빠진 게 있었죠. 바이오 빠진 거. ABL 바이오라고 있잖아요. ABL 바이오 좋죠.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가 이게 볼까요? 근데 또 조금 말아 올렸어요. 6% 빠지다가 그래요? 2.5% 정도로 끝났으니까. 네. 아니 그 네. ABL 바이오 리포트들이 리포트.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수급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만약에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거라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밀어나는 거 같이 무더기로 빠질 때 네.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에서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오늘? 네, 특징주는 오늘 KCC가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좀 주가가 좋았고요. 공부해 보니까 확실히 가지고 있는 물량 갖다가 교환사채 발행하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밸류를 업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산도 계속 나와요. 이제 전일에가 18만 원대 나와서 올랐는데 오늘 또 19만 원대 나오면서 이제 더 오늘도 주가가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뭐 파이넴텍 요거 파이넴텍 이제 폴더블 폰에서는 얘가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발에서 뭔가 큰 상승이 나온다면은 얘가 가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이 뭐 힌지 쪽에서 뭐 KH 바텍이나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 대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이따가 이제 기사에 있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그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3법이 안 됐잖아요. 네. 그거를 100% 통과시키겠다고 요렇게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여기 보시면 언제예요, 이건? 오늘이에요. 오. 얼마 안 됐습니다. 오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 여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하게끔 내일 아침에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가능해요? 불러가지고 조인트 깐 거지 뭐.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기 오. 때문에 100%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쿠콘이랑 더즌 이런 애들이 다 지역 화폐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쿠콘이 서클 테더와 스테이블 전략적 협의를 한다라는 이슈까지 곁들여서 얘가 장중에 28%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 1% 가까이 또 하락했었던 장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네. 어떤 그림과 또 글로 오늘 장을 평가할지 번호님 그림 보여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렇게 지도 맵을 좀 켜놨어요. 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저 돋보기로 집중되는 쪽에 소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가 좋은 스팟이야, 좋은 지역이야 라고 인지하는 쪽에 돈이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쪽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슈가 좀 보시면은 뭐 사실 증권주도 나쁘지 않고 스토리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추가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어 있는 쪽으로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좀 무대를 즐겨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소를 모처럼 또 들고 와봤습니다. 네. 물길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슈 따라서 또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는 소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곳에 수급이 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한마디보다는 리포트 짧게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한 2분 드릴 수 있어요. 네네. 예. 워드 리포트 이거 좀 올려주세요. 예.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 리포트가요. 산업 리포트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끝물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신한 A to Z 마스터. 뭐가 거창하죠. 수출로 끝장보다. 어떤 산업이요? 85페이지. 쭉쭉쭉 최선호주는 달바글로벌 APR 코스메스. 화장품. 이게 이 머릿속이 정리해서 나오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죠? 3일. 천재야. 네, 다 알죠. 당연히. 이 주기 안 맞죠. 3주 걸려. 3주 걸립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얘기 나왔던. 예. 우리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APR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그 PER이 20배, 25배 갔을 때 예. 거창하게 나온다. 그 프로핏 테이킹의 빌미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요건데 어저께 반도체 공급 초과? HBM 공급 초과 얘기했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에서도 한마디 했어요. 삼성증권에서 진짜 공급 과잉인가? HBM 2026년에는 공급 과잉일까? 그 가격이 내려갈까 하는데 첫 번째 신제품이 구제품을 완전히 잠식한다. 새로운 게 나오면은 원래 보통 구제품하고 공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HBM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구조가 오버 서플라이가 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업체가 옛날에는 디램 업체는 한 8개, 10개 있었거든요.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친놈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오버 서플라이를 확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최고 나갈 HBM3 12단인데 부킹을 오버 부킹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럴까? 오버 부킹이 뭐예요? 수요보다 부킹. 예약이. 그러니까 많이 한 거지. 왜냐하면은 이 GB200이 블랙웰이거든요. 블랙웰이 GPU 만드는 건데 GPU가 생산이 잘 안 됐어. 그런데 HBM은 다 만들어놨어. GPU는 엔비디아하고 TSMC가 만들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뭐해? HBM 만드는데 여기는 못 만들고 HBM만 미리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오버 부킹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GPU 생산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노이즈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블랙웰 말고 이건 지나갔으니까 블랙웰 울트라 이게 10월부터 양산이 될 때 GPU가 양산이 잘 되면은 아마 이 문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버 서플라이. 근데 만약 그때 가서도 블랙웰이 잘 안 만들어진다. 우리 HBM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또 미스매치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여러분이 한번 볼 만한 것들 김장현 본부장님이 선별해서 오셨으니까요. 요거는 또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민트님? 갑자기요? 갑자기 해야죠.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마무리합니다. 이러고 예고하고 합니까? 네, 저희는 마무리합니다. 예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조금 힘이 없이 1%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장도 조금 더 반등하길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